영암 현대사모 조선소에서 2주간의 하계 집단 휴가 중 변전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휴가 복귀 후 정상 가동에는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사모 조선소 정상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이 문제인데 복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선소뿐 아니라 지역 경제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까지 모든 학교의 성면 해체 재고 공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미뤄지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광주시청 이재성은 개주 종목 역사상 첫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안았고 순천시청 여자양궁 남수연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남 서남권의 유일한 대기업인 HD 현대사모에서 2주간의 하계 집단 휴가 중 변전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력 공급 시설이 전소돼 휴가 복귀 후에도 정상 가동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 4호 사원 아파트 단지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HD 현대사모 메인 변전소. HD 현대사모의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 밤새 발생한 화재로 설비 공간인 피트 내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최초 발화는 이번 판넬 및 지하 전선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어 피해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터널이 앞에 그 피트 부분을 막고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저희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앞에는 노면이 차가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화재가 발생한 지 10시간이 지났지만 연기가 계속 뿜어나오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사모는 본사 임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직원 등 13,000여 명이 지난 26일부터 2주간 여름 휴가에 들어간 상황. 그래서 그나마 인명피해 등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현재 대형 선박 20여 척을 건조 중인 HD 현대사모는 전 직원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복구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방서에서 이제 화재 원인이라든지 피해 상황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 복구 계획을 잡을 건데 일단 계획상은 하계 휴가 기간 중에 다 복구하려고 하는 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피해 조사를 거쳐야 복구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정상 가동까지는 훨씬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조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영암의 HD 현대사모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상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이 큰 문제인데 복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선소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받게 돼 지역 경제 타격도 우려됩니다. 양유찬 기자입니다. 15,000명이 일하는 현대사모 조선소의 변전소에서 불이 나 전력 공급이 끊겨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해 소방당국과 국과수, 한국전력은 내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인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찾아서 증거물이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찾아서 안 나오게 되면 바로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직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나마 전 직원 휴가로 조선소 가동이 멈춘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정상 가동 시기입니다. 전 직원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대사모 조선소는 다음 주까지 최선을 다해 정상 가동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하계 휴가 기간 내에 지금 복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8일 내지 10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상 복구까지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 전력이 대기업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다 가동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복구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한 달 정도 조업에 차질은 있는데 HD 현대사모가 정상 가동을 못하면 곧바로 8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가동 중단이 길어질 경우 협력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업체들의 타격은 더욱 심해집니다. 인력 운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을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 그런 것이 조금. 광주 금호타이어 화재에 이어 HD 현대사모 조선소까지 멈춰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광주 전남 제조업 기반의 연쇄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성면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9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 곳곳에 교체되지 못한 성면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당초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성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가 미뤄지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일부는 성면텍스 해체 공사를 마쳤지만 1, 2학년 교실은 여전히 성면텍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초 올 겨울방학에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달 초 이 학교를 포함해 24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올 겨울방학 예정돼 있던 성면 해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전체 학교의 성면 해체 공사 완료 목표 시점 역시 2027년으로 1년 늦어졌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었다는 이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신설과 개축, 증축하는 학교부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기존 학교들의 성면 해체 공사가 지연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 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성면 해체 제거 중장기 계획에서 제외된 광주 중앙초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성면텍스가 설치된 학교는 62개 학교에 이릅니다. 성면은 하루라도 빨리 해체해야 되죠. 그런데 성면 해체 공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도 그래요. 근데 냉난방기 공사하고 붙어 있어요. 학생 건강권과 직결된 성면 해체 제거 공사가 다른 일회성 사업들에 밀렸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3명이 사상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 노조가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오랜 기간 막대한 안전 재원을 투입했지만 사고로 이어진 만큼 시스템 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철소 위험 설비에 대한 노사 공동 점검과 포스코 안전관리 시스템 등 전면 재검토,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안전문화 정착 등을 요구했습니다. 여자만과 등량만 등 전남 4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여자만과 등량만, 한평만, 도안만 등 전남 4개 해역에 내려졌던 고수온주의보를 고수온 경보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흑산면 해역과 해남군 땅끝, 완도 멍섬, 고흥군 거금도 서단 등에는 고수온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당분간 현재와 같이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이 입식된 해역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광주 전남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광주시청 소속 이재성은 계주 종목 역사상 첫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안았고 순천시청 여자 양궁 남수연도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승을 기자입니다. 남자 육상 400m 계주 결승전. 적막함이 가득했던 경기장에 총성이 울리자 선수들의 힘찬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관건이었던 바통 터치가 매끄럽게 이어졌고 광주시청 소속 이재성과 서민준, 조엘진과 김정윤이 38초 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신기록에는 0.01초 모자랐지만 우리나라 계주 종목 역사상 첫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재성은 앞서 남자 200m 결승전에서도 20초 75로 동메달을 차지하며 육상에서 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순천시청 소속 여자양궁 남수연도 금빛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여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중국의 류엔슈를 세트 스코어 7대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Nam Soo-hyun from Korea has taken the recurve women's individual gold. 이 밖에도 다이빙에서는 광주시 체육회 소속 김지욱이 단체전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했고
전남도청 소속 김태희도 펜싱 여자 햇배 단체전 동메달을 거머쥐는 등 선전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동안 독일에서 열린 이번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종합 4위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 전남 태극전사들도 국제 무대에서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KBC 박성열입니다. 광주 풍암호수공원의 수질 개선과 공원 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가 2027년 10월까지 진행됩니다. 수질 악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풍암호수공원이 대대적인 수질 개선과 함께 명품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풍암호수공원이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오는 2027년 10월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다만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체 산책로 2.1km 구간 가운데 1.4km 구간은 내년 6월까지 개방됩니다. 이번 풍암호수 공사의 핵심은 수질 개선입니다. 현재 5급수인 호수물을 상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담수량을 44만여 톤에서 16만여 톤으로 줄이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자연형 정화시설과 물 순환 장치가 설치되고 산책로와 호수를 분리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유형 면적은 그대로 두되 수심은 살짝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절대 호수 내로는 빗물 외에는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완벽한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게 저희 시 입장입니다. 수질 개선과 함께 공원 시설도 대폭 확충됩니다. 풍암호수 주변에는 산책로와 백사장, 전망 카페, 야외 음악당 등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호수에는 길이 130m, 높이 50m로 국내 최대 규모인 음악 분수가 설치돼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향토 수종을 활용한 어울림숲, 청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의 숲, 풍욕장과 캠핑장을 갖춘 치유의 숲 등 8개의 다채로운 테마숲도 조성됩니다.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을숲 8곳도 조성돼 시민들의 쉼터로 조기 제공될 전망입니다. 잔디광장 끝쪽에서도 풍암호수를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가족의 피크닉을 즐기거나 각종 소공연, 중공연, 대공연 같은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 아주 좋은 그 공간이 될 겁니다. 수질 오염으로 여름마다 악취에 시달리던 풍암호수공원이 광주를 대표할 명품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호방그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지원과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은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와 농작물 피해, 시설물 파손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써달라며 자발적으로 모금한 600여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습니다. 박광종 청장은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번 지원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극한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복구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직원들은 오늘 지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를 찾아가 침수된 비닐하우스의 잔해물을 제거하고 구조물을 보수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응급 복구를 다음 달 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명진 광주시 의원과 사단법인 헌법과 민주주의가 공동 주최한 오늘 토론회에서는 광주를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며 민주시민 교육 제도화와 체험학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형 복원 중인 옛 전남도청의 명칭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월 어머니 집과 5.18 서울 기념사업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문체부는 5.18을 상징하는 옛 전남도청에 다른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들의 항쟁지휘본부이자 최후 항쟁지였고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 속에 광주 공동체의 중심이 된 곳이라며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